자, 지금 시장은 너무나도 조용하죠. 자, 우리가 가격 차트를 보게 되면 너무나도 조용한 흐름을 보여주다 보니까 지친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저도 지쳐요. 왜냐? 11월에 저점을 찍고 저는 계속 롱을 외쳤는데 롱이 나오다가 꺾이니까, 그리고 이 박스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다 보니까 그런 흐름에서 우리가 지치지 말고 모아갈 수 있을 때는 모아가고 단기적인 타점에 맞춰서는 단기적인 수익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여기 써놓긴 했지만 비트코인이 88.4K 이걸 넘어서는 종가 마감이 나오고 한 차례 90K까지 뚫어주면 저는 단기적이나 장기적이나 롱타점이 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인데 뭐 의미가 있는 가격대는 3,000달러긴 하지만 3,005달러 여기까진 넘어서 줘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왜 3,005달러를 넘었으면 단기적이나 장기적으로 롱타점이 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근데 이더리움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걸 좀 봐야 될지 그걸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불편한 진실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집중하신다면 오히려 불편한 게 저희에겐 안전한 그런 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무혁입니다. 자, 뭐 1월 1일 첫 해가 밝았네요. 저도 뭐 애기들하고 떡국 좀 먹고 뭐 해도 보고 뭐 이러고 있었는데, 참 아무튼 요즘에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분봉 상황으로 봤을 때만 그렇죠. 일봉 상황으로는 너무 갇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치실 것 같아요. 자, 지치지 마시라고 제가 에너지 잘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영상을 통해서 노하우들을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노하우들을 알려드리는 값, 제가 1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런 노하우들이니까 저는 이 값을 단지 좋아요 하나로만 받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뭐 이따가 다 보시고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하셔도 좋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 이더리움 관련해서 불편한 진실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는 그런 지표긴 하죠. 자, 근데 요즘 이더리움 차트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정말 아직 끝난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들고 있자니 너무 지루한 흐름이다. 근데 오늘은 이 가격 이야기보다 훨씬 불편한 진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내용, 지금 이더리움을 팔고 있는 사람들이 이익으로 팔고 있을까? 아니면 손실을 감수하고 팔고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차트 위가 아니라 이 밑에 있는 이 SOPR 지표에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 SOPR 지표를 활용해서 매매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긴 하지만 제가 장기적인 타점이나 단기적인 타점들은 제가 추세선이나 아니면은 예상되는 그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죠.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예상하는 그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여러분들께 타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적인 수익을 좀 챙겨드렸어요. 제가 뭐 단기적이나 장기적인 그 시선을 말씀을 드릴 때에도 시나리오대로 움직였을 때만 매매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죠. 자, 항상 지금 시장에서는 조급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말 100% 확신은 아니더라도 그에 가까운 확신이 들 때만 매매를 하다 보니까 저도 최근에는 이렇게 수익을 냈고 구독자분들께도 이런 타점을 통해서 수익을 좀 쌓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스터디룸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이따가 입장 방법은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의 구독만 눌러주시고 입장 방법 알아두신 다음에 입장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2026년 1월부터 좋은 수익을 좀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 SOPR 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상당히 빨간색이 가득한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 SOPR 이게 단순한 지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코인을 팔 때 샀던 가격보다 비싸게 팔면 이 지표가 1보다 높게 됩니다. 근데 싸게 팔면 이 지표가 1보다 낮게 되겠죠. 즉 이익 실현이냐 손절이냐 이 차이인데, 이 SOPR의 진짜 가치는 지금 손절이 나오고 있냐 이게 아니라 손절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나 이거에 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은 이 SOPR이 사람들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그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자, 물론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이 SOPR에서는 분명한 다른 특징이 있어요. SOPR이 이더리움에서는 1이 상당히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작동한다는 거. 자, 상승장에서는 이 SOPR 지표가 1 위에서 내려오질 않아요. 이익이면 더 들고 간다. 나는 더 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약세장에서는 SOPR이 1에 닿을 때마다 눌리게 됩니다. 본전 오면 무조건 판다. 이런 생각인 거죠. 즉 SOPR 1은 이더리움 투자자들의 집단적인 기억 가격입니다.
자, 근데 지금 SOPR을 딱 보시게 되면 상당히 불편한 사실이 좀 드러나게 되죠. SOPR이 1 아래로 자주 내려오고 있고 반등이 나와도 1 근처에서 막히면서 흐름을 안 좋게 만들고 있거든요. 즉, 이게 의미하는 건 정말 단순해요. 지금 이더리움을 파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는 상당히 기분 나쁘게 팔고 있다. 손실로 팔고 있다라는 거죠. 이익 실현이 아니라 기다리다가 지친 매도, 그리고 기대가 꺾인 매도, 이 정도면 내가 그냥 손실을 감수하고 팔자. 이런 생각이 가득하다는 거. 이건 강한 시장의 SOPR 패턴이 아닙니다. 자, 과거에 이더리움의 진짜 바닥 구간을 보면 SOPR은 항상 비슷했거든요. SOPR이 1 아래로 계속 오래 머문다. 손절이 반복된다. 그런데 어느 순간 손절이 늘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바닥이 형성돼요. 가격은 그때도 좋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SOPR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팔 사람들은 다 팔았다. 지금은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손해를 보게 돼요. SOPR 1 아래면 결국에 이제 많이 싸진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SOPR이 1 아래라는 것은 저평가가 아니라 사람들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이 SOPR이 1 아래에서 얼마나 오래 머무는지, 그리고 점점 반응이 둔해지는지. 지금은 아직 SOPR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 시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포기하는 사람은 나오고 있지만 완전히 체념한 사람은 아직은 적은 상황. 이 구간은 투매도 아니고 강세 복귀를 알려주는 그런 신호도 아니긴 합니다. 가격이 아니라 시간으로 정리하는 단계죠. 자, 우리가 차트를 공부할 때 상승을 하게 되면 내려가죠. 이걸 내려가는 걸 그냥 조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이 조정에도 두 가지 방식이 있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자,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가격 조정은 충분히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기간 조정, 내려오고 나서 지금 11월 말부터 대략적으로 한 달 반 동안 그냥 박스에 갇혀 있는 모습. 반등은 나왔지만 다시 한번 내려오면서 기간 조정으로 사람들이 지치게끔 만드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더리움 SOPR에서는 딱 두 가지 장면만 나올 겁니다. 자, 장면 첫 번째. 가격은 횡보하거나 살짝 빠지는데 이 SOPR 지표가 더 이상 안 내려간다. 이건 손절이 끝났다. 반등이 나오기 위한 그런 조건이 완성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장면. 가격은 반등하는데 SOPR이 또 1에서 막힌다. 그러면 한 번 더 밀었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신호다 보니까 이번 반등이 탈출용 신호라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 장면들, 제가 말씀드리는 시나리오들이 앞으로 몇 주간 아니면 며칠 동안에 정말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확신을 가지는 사람이죠. 자, 이더리움이 SOPR 1 아래에서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손절 물량 많이 나왔네? 무조건 올라갈 거야 라고 하면서 고배 레버리지로 막 몰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 털어내려고 한번 뺐다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현물 기준으로는 정말 저렴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한번 밀었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반대로 생각했을 땐 가장 유리한 사람이 아직 아무 결정도 안 해도 되는 사람들. SOPR이 말해주기 전까지는 방향에 베팅할 이유도 없고 조급해질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건 올라갈 거야, 이런 확신, 그리고 내가 여기서 베팅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 이런 용기가 아니라 인내입니다. 제가 구독자분들께도 항상 말씀을 드리죠. 여기에서 성급하게 매매해서 좋을 건 없다. 그냥 기다리고 올라가면 내려오는 거 기다리고 내려가면 올라가는 거 기다렸다가 그때 매매를 해도 좋으니까 결국에 내려가는 파동에 맞춰서는 그 파동에 맞춰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고, 올라갈 때에는 올라가는 파동에 맞춰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타점을 못 잡았을 땐 말이죠. 물론 타점을 잡았을 때에는 내려간다면 손절을 할 건 손절하고 이익 낼 건 이익 내고, 올라갈 때에도 내가 숏을 잡았다면 뭐 손절할 거 손절하고 롱을 잡았다면 수익을 내면 되는 거고, 이걸 반복하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 시장에서 조급해서 좋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기다리면 결국에 타점은 오고 여기서 버틴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수익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SOPR을 딱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지금 이더리움을 파는 사람들은 기쁘지 않아요. 상당히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이익 실현이 아니라 지금은 피로와
실망의 매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완성된 상황이지만 기간 조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에게 시간을 주면서 매도하게끔 만드는 그런 단계다. 근데 시장은 항상 이런 매도가 충분히 끝난 뒤에 움직였습니다. 가격은 사람을 속일 수가 있거든요. 가격 조정만 나오면 그냥 매도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손절은 절대 거짓말을 못합니다. 이더리움의 다음 방향은 이 차트 위에 물론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SOPR 안에서 먼저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 자, 그래서 SOPR 지표가 여기가 기준값이 1이죠. 1 위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 양수가 유지가 된다면은 반등 신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또 내려오면서 음수로 전환되거나 아니면 또 올라가더라도 다시 또 음수로 바뀐다면 그건 상승이 아니라 그냥 반등 정도.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추세선을 그어 놓으면서 여러분들께 좀 타점을 좀 잡아드리고 있는데 이런 타점들 자, 장기적으로 봤을 땐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거든요. 이게 기준선인데 이 기준선 위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게 정말 빠지려면 더 빠지려면 여기 밑에까지 내려와야 돼요. 2,400달러. 근데 그 위에서 유지가 되고 있죠. 이전에 고점을 뚫기 전에 기간 조정을 주면서 가격 조정을 줬던 그 구간 안에서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장기적인 타점도 그렇고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이 추세만 뚫어내면 추세가 살아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냥 이 밑에서 최대 2,400, 2,600 이 안에까지 열고 천천히 담아보셔도 좋겠지만 저는 여기서 그냥 롱이 찾아올 것 같긴 해요. 이 2,800달러만 버틴다면 말이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올라가더라도 빠지는 장세가 나올 수도 있고 내려가더라도 올라오는 장세가 나올 수도 있다 보니까 이런 타점들은 제가 구독자분들이 계신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물론 요즘에 타점이 잘 안 나와서 이더리움은 말씀을 못 드렸지만 비트코인은 이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도 타점이 좀 애매하고 어제, 그제도 타점이 좀 애매해가지고 이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예상하던 그 흐름대로 흘러갔죠. 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보조지표를 통해서도 타점을 한번 잡아드렸었는데 제가 만든 보조지표긴 하지만 저도 이걸 100% 확신은 못해요. 왜냐? 보조지표니까. 자, 근데 이게 참 유용한 게 신호가 나오기 전에 깃발 신호가 2개가 딱 나오거든요. 깃발 신호가 2개가 나오고 딱 바이나 셀이 나오게 되는데 바이가 나오게 되면 위에는 익절가, 아래는 손절가가 딱 명시가 되게 되죠. 그리고 익절가에 도달하게 되면 타겟이라는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매도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셀이 나오게 되면 위에는 손절가가 나오게 되고 아래는 익절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보조지표도 구독자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이 보조지표를 활용한 매매도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근데 차트를 내가 24시간 내내 그리고 일하면서 보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이 타점들을 또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물론 보조지표만 통해서 타점을 잡아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장기적인 그 시나리오, 예상 시나리오대로 흘러갔을 때 또한 단기적인 그 시나리오대로 흘러갔을 때만 이렇게 타점을 좀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물론 제 타점이 100% 무조건 맞는 타점이다. 이렇게 확신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기는 하지만 아무튼 요즘 승률도 괜찮고 이 보조지표를 통한 승률도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의 만족감이 상당히 크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조지표를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공유를 받는지 그리고 스터디룸은 또 어떻게 입장하는지 바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해당 링크가 하나 보이실 거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폼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자, 해당 폼을 보시게 되면 일단 제 이름, 이무역 전문가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터디룸은 이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신청을 딱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업비트하고 빗썸에서도 제가 알트코인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즘 알트코인 추세가 좋지가 않다 보니까 추세가 좋아지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런 코인들도 제가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스터디룸을 입장하신다면 모든 걸 받아보실 수도 있고 자, 문자 메시지로도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거 체크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깃발 신호가 나오는 그 보조지표와 함께 바이 신호나 셀 신호가 딱 나오면서 바이 신호가 나왔을 때는 위에가 익절가, 아래는 손절가가 나오는 그 보조지표를 공유를 드릴 겁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면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 그 내용에 맞춰서 잘 대응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차트를 24시간 내내 게다가 직장인 분들이시라면 깃발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바이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셀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매매를 좀 하기가 어려우시다 보니까 이 타점들도 모두 스터디룸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제가 이 스터디룸을 그냥 공개방으로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게 좀 만들어 보니까 광고쟁이들 그리고 구걸하는 사람들까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지금은 정말 공부하고 싶고 정말 수익이 간절하신 그 구독자분들로 한해서만 입장을 좀 받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구글 폼을 통해서 신청을 좀 받고 있는 거예요.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제가 스터디룸 그리고 보조지표 이것을 통한 매매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단기방도 좀 만들어 놨으니까 단기방도 좀 입장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편하시겠죠. 자, 그래서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기타를 클릭하시고 뭐 단기방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 중복 체크 가능하니까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에 맞춰서 딱 눌러주시고 양식에 맞게 내용을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만 하시면 끝이라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언제든지 제출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관점 요약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조용해도 너무 조용한 시장이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점을 찍고 내려오면서 기간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저는 여기서 더 내려간다면 비트코인은 70K까지 빠질 수도 있어요. 이더리움도 그러면 2400까지는 빠질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이런 흐름을 예상하지 않고 물론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염두를 해둬야 되겠지만요. 물론 가능성이 1%그 이상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비트코인도 장기적인 하락 채널을 뚫어냈고 이더리움도 장기적인 그 상승 채널 위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매수세만 받쳐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손절 물량, 아까 말씀드린 이 SOPR 지표가 결국 손절 물량이잖아요. 이런 지표들이 결국 손절해서 뭐 이익 실현으로 바뀌게 된다면 추세가 오히려 전환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제가 여기 써놨듯이 종가 기준으로 88.4K 이상에서 비트코인이 마감을 해줘야 되고 오늘이 아니라 뭐 며칠 안에 말이죠. 게다가 이더리움도 3,005달러 이상에서 마감한다면 오히려 비트코인에도 돈이 몰리면서 그 돈이 또 이더리움에도 몰리면서 시장 상황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제 영상이 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 유지해 주시고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까지 눌러주시면서 제 영상 꾸준하게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